인류는 수많은 발명을 이뤄냈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태양 제작이죠. 이제 하다하다 태양까지 만들어내나 싶지만 사실 태양 자체를 재현하는 건 아니고요.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구현하려는 겁니다. 그게 뭐임? 핵융합 반응은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에너지를 만들어 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힘을 완벽히 손에 넣는다면 사실상 무한에너지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야, 24시간 에어컨 틀어불어. 하지만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선 극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온도를 1억 도까지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과 같은 중력이 없다 보니 온도로 밀어붙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서 1억 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강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띄워 벽에 닿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닿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안은 엄청 뜨겁겠죠. 따라서 플라즈마와 가장 가까운 벽은 1000도 이상을 거뜬히 버티는 소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금속이 텅스텐이죠. 텅스텐은 순수 금속 중 녹는 점이 가장 높아요. 은이 961도, 금이 1064도, 철이 1538도, 백금이 1768도인데 텅스텐은 무려 3422도나 되거든요. 와, 진짜 높네. 물론 텅스텐 말고도 3000도 이상을 견디는 금속도 있지만요. 오스뮴처럼 산화되면 독성 기체가 발생한다거나 레듐, 탄탈럼처럼 너무나도 희귀해 공장을 돌리려면 만수로도 손을 벌벌 떨 법한 비용이 드는 등 다른 조건이 영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적절한 텅스텐이 선정된 겁니다. 이처럼 텅스텐은 열에 매우 강하고 고온에서 잘 변형되지 않으며 인체 독성이 낮고 엄청 단단하면서도 밀도도 높고 부식에도 강하니 그야말로 금속계의 고트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름부터가 남달라요. 텅스텐은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인데요. 얘가 밀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물의 19배, 알루미늄의 7배, 철의 2.4배, 납의 1.7배 정도 되며 밀도가 높다고 소문난 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텅스텐이 든 광물은 보기보다 매우 무거웠을 테니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그런데 텅스텐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름은 텅스텐인데 원소 기호가 W라는 겁니다. 텅스텐을 아무리 봐도 W가 없는데 말이죠. 그러게, 왜 W지? 이 W는 울프에서 왔습니다. 네, 늑대를 뜻하는 그 울프가 맞아요. 과거 독일 광부들은 이 금속을 울프람이라고 불렀거든요. 오, 간지나는데. 현대의 우리는 늑대라고 하면 멋있고 강하며 고독한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늑대를 정말 극혐했습니다. 거의 비둘기, 바퀴벌레, 모기급이었어요. 이는 늑대들이 마을에 나타나 가축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프람을 직역하면 늑대의 찌꺼기 또는 늑대의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지은 이름인 거죠. 그럼 텅스텐을 왜 이리 싫어했는데요? 먼저 텅스텐은 자연계에서 홀로 지내지 않습니다. 울프라마이트나 셰일라이트처럼 다른 원소와 결합된 광물 형태로 존재하죠. 이 중 울프라마이트는 주석 광석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널리 쓰인 금속 중 하나죠. 청동기 시대를 연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고 이후로도 거울, 식기, 오르간 파이프, 인쇄용 활자 등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얻기 위해선 꽤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해요. 먼저 광산에서 주석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석광을 캡니다. 이후 채굴한 광석을 잘게 분쇄해 무거운 주석 광물만 골라내고 이를 용광로에 넣어 순수한 금속인 주석으로 재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겹게 캐낸 주석에 울프라마이트가 섞여 있으면 용광로에서 끈적하고 무거운 거품이 생기고 그 찌꺼기에 주석이 갇혀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즉 고생한 고생대로 다 하고 손에 떨어지는 주석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싫어할 만하고. 하지만 이렇게 미움받던 텅스텐도 원소 사냥 시대가 열리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네, 원소를 사냥한다고요. 현대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가 세상을 이루는 기본 물질은 원소. 라는 것을 밝혀낸 뒤로 과학자들은 너도 나도 새로운 원소 찾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소를 발견하면 명성을 얻고 학회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원소에 이름을 붙일 수 있었거든요. 아, 장명은 못 참지. 이런 흐름 안에서 1783년 스페인의 에루야르 형제가 울프라마이트를 연구해 최초로 텅스텐을 분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속을 독일어권에서 쓰이던 울프람이라고 명명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울프람이라고 안 부르고 텅스텐이라고 해요? 에루야르 형제가 순수 텅스텐을 분리하기 2년 전 스웨덴의 과학자 카를 빌레눔 셰레가 셰일라이트에서 텅스텐산을 뽑아냈었거든요. 따라서 텅스텐이라는 이름이 먼저 화학문헌에 등장했고 영어권 화학자들에게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이후로는 두 가지 명칭이 공존했는데요. 나중에 아유팩에서 영어 공식 명칭을 텅스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텅스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원소기호는 전통을 존중해 울프람에서 딴 W를 유지한 거예요. 싸우지 말고 반반씩 해. 그런데 사실 순수금속이 발견된 이후에도 텅스텐은 그닥 인기가 없었어요. 녹는 점이 너무 높다 보니 당시 기술로는 가공이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상온에서는 지나치게 단단해 잘 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금속은 망치로 두드리면 늘어나거나 펴져야 하잖아요. 하지만 텅스텐은 깨지듯 부서져 버리다 보니 활용하기가 애매했던 거죠.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높은 온도를 다루는 산업이 늘어나자 고온에 강한 텅스텐 수요가 점점 커졌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전구 속에 필라멘트가 있는데요. 전구를 켤때면 필라멘트에 아주 높은 열이 가해집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대략 2500도에서 3000도 정도 되죠. 그래서 웬만한 금속으로는 이걸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창기 전구의 필라멘트는 종이나 대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바로 타는 거 아님? 물론 그냥 대나무는 아니었고요. 산소를 완전히 제거한 뒤 가열해 거의 순수 탄소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탄소가 의외로 녹는 점이 매우 높고 고온에서도 구조가 안정적이거든요. 여기에 전구 내부를 진공 상태로 유지해 연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죠. 하지만 해당 전구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먼저 안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불이 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약해 가늘게 뽑거나 코일 형태로 감기가 어려웠죠. 밝기를 키우려 온도를 높이면 금방 증발되거나 부서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소가 점점 검게 변해 유리에 들러붙는 이른바 흑화가 빠르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들은 탄소 대신 텅스텐을 이용해 필라멘트를 만들었어요. 더 밝고 오래가고 전기요금도 적게 들고 흑화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지금까지도 텅스텐은 전구의 필라멘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LED 조명에 밀려 백열전구 자체를 보기가 어려워졌지만요. 한편 텅스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는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차를 뚫는 포탄에는 높은 밀도와 단단함이 필요했고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들은 고온에서 밤낮 없이 사용해도 무르면 안 됐죠. 또한 항공기 전차 엔진에는 어마무시한 열이 가해지는데 이걸 버틸 수 있는 금속이 필요했습니다. 네, 딱 텅스텐이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텅스텐의 인기는 여전했어요. 기계, 자동차, 항공기, 우주산업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텅스텐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할 만큼 중요한 금속이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텅스텐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이? 우리나라가 여기서 왜 나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자원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텅스텐 광산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요. 강원도의 상동광산에는 약 5,800만 톤의 텅스텐이 매장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단일 텅스텐 광산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심지어 상동광산의 텅스텐은 품질도 매우 뛰어납니다. 광물 내 텅스텐 함량은 0.44%나 되거든요. 이게 적은 거 아닌가? 현재 텅스텐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0.19%고 세계 평균이 0.18%라고 해요. 거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상동광산 말고도 경북의 옥방광산, 대구의 달성광산, 충북의 월합광산 등 여러 지역의 텅스텐 광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 텅스텐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이었어요. 유엔에 따르면 1944년 한국에서 생산된 텅스텐은 7,000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10%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거죠. 이 효자상품이라는 타이틀은 1970년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변하면서 금속값이 내려가기 시작해요. 여기에 중국이 저렴한 텅스텐을 쏟아내면서 한국 광산의 수익성이 급감했죠. 이에 광산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상동광산은 1994년에 폐광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2015년에 캐나다의 알몬티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알몬티가 상동광산에서의 생산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에 시험 가동을 했고 머지않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이는 방산, 반도체, 전자, 로봇 같은 산업에서 텅스텐 수요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현재 텅스텐 생산의 8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스무트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외교 및 정치적 무기로 텅스텐을 쓴다면 가격이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의 지역의 광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텅스텐을 재활용하자! 라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전체 사용량 중 35%는 재활용된 텅스텐이라고 하죠. 애초에 텅스텐은 채굴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고 환경 파괴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 재활용은 환경 오염도 줄이면서 중국 텅스텐 의존도도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오늘은 주석을 잡아먹는 늑대에서 산업계의 인기쟁이가 된 텅스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텅스텐이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텅스텐보다 더 좋은 물질이 등장해 얘를 대체해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